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는 뚜렷한 주도주 없이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하는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때 어느 구멍에서 두더지가 고개를 내밀지 알기 힘든 것처럼 어느 업종이 갑자기 주목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4거래일,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 4,170선이었고 코스닥은 1.3% 넘게 올라 918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간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키옥시아가 최근 메모리 업황 호조에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 투심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제약 바이오 쪽이 더 강한 날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강한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7,2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들도 2,3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였습니다. 기관이 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362억 원 매수 우위였는데 외국인 홀로 78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도 반도체 투톱은 약했고 2차 전지와 원전, 조선 대표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 허가가 됐다는 소식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확정과 미국과 유럽 수주 기대감에 나란히 6%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 리가캠 바이오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불 켰는데요. 어제도 지수의 상승은 ABL 바이오가 주도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경신했고요. 펩트론도 6% 가까운 강세, 2차 전지 대표주들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지수와 환율이 따로 가는 분위기죠. 어제 환율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오른 1,46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엔 1,475원 40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오름폭을 줄였었습니다. 셧다운 해제로 그간 지연됐던 경기 지표가 쏟아질 것을 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0원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환율이 1,470원 선 위로 다시 뛸지 외국인 수급과 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 오르는 종목 찾는 게 두더지 게임 잡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를 골라내야 할 텐데요. 찬바람이 불 땐 역시 배당주죠. 한국투자증권은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을 더욱 낮춰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세법이 적용된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고배당 기업이라면 배당소득은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기준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약 33만 명, 금액은 10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에 대응되는 예금 중 일부가 내년에 배당소득을 노리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배당소득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하나금융지주와 KTNG, 기업은행, KT, SK텔레콤, NH투자증권, 삼성카드, BNK금융지주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일정 보겠습니다. 셧다운 해제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된 텐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10월 수출입 물가 지수 확인하시고요. 스마트 헬멧 등 통신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세나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오늘 상장합니다. 어제 상장했던 큐리오시스 첫날 주가가 공모가 4배인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었는데 새내기주 좋은 흐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금융과 보험 섹터 기대감 키울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통신장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년 빅사이클을 앞두고 이번 달 통신장비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인 세나테크놀로지도 상장하는 만큼 통신장비 섹터 흐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전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셧다운 해제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고 투매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AI 쪽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시총 6위권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약세 9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하락합니다. 58만 8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2.6% 가까운 약세입니다. 현재 4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1% 내림세로 27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2.9% 가까이 반락합니다. 8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시죠. ABL 바이오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알테오젠이 1.8% 내림세로 53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2.8% 하락하며 15만 5천 원. 이런 가운데 ABL 바이오는 2.3% 오름세로 선방합니다. 거래가 16만 7,3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3.4% 가까운 내림세로 38만 8천 원. 펩트론도 3.2% 반락합니다. 거래가 3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LB까지 1.5% 하락하면서 현재 49,950원으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하듯 오르는 섹터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 이어갈지, 그리고 어제장은 막판에 상승했던 2차 전지주들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